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출연연 회계의 특징 중 순자산 가용재원, 다른 표현으로는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용재원에 관해서 설명하자면 출연연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출연연의 모든 수입은 재원의 특성에 따라서 특정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비용에 반영하였으나 특정한 목적으로 내부 유보된 재원은 마찬가지로 해당 목적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출연료는 이러한 재원의 사용 제약이 재무상태표상의 일반 부채와 준비금 및 적립금으로 표시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려보면 일단 출연연의 자금 중에 출연금 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한 연구비 수익들이 들어오게 되면 해당 금액들은 일단 연구비 선수금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 연구비 선수금 중에서 기관에서 수입으로 인식한 것, 집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 잔액이 나오면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상의 연구비 선수금 및 선수금 등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분석이나 장비 사용에 대해서 기술지원사업 수익을 인식하게 되면 해당 금액이 기술지원 준비금으로 적립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기술지원 준비금에 누적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기술료 수익도 마찬가지로 기술료 준비금이라는 계정으로 적립되어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재무상태표상의 기술료 준비금으로 잔액이 존재하게 됩니다. 수입 재원이 아니라 들어온 돈 중에서 비용으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외부 유출이 되지 않고 기관 내에 쌓여있는 돈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퇴직급여 명목으로 비용 처리는 되지만 해당 금액은 퇴직급여 충당할 목적으로 누적되어서 퇴직급여 적립 예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적립되어 있거나 또는 목적성 간접비로 흡수를 했지만 해당 금액이 아직 사용되지 않고 미사용된 상태에서 남아있는 경우에 연구지원 준비금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직접 비중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 장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에 통합관리 계정에 적립한 금액은 재무상태표상 통합관리준비금 잔액으로 표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입료는 또한 기말 결산 시에 자체 수익 초과 발생이나 인건비나 간접비를 초과 흡수해서 기관의 결산 시 잉여금, 그러니까 수입 재원 중에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재원들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원을 연구개발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재원은 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여유가 있는 잉여 재원 중에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재원들이 연구개발 적립금으로 적립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 자산부채 중에 선급금 및 선급비용들의 대응 계정은 당연히 연구비나 출연금이 들어와서 그 돈들이 선집행됐고 해당 비용이 아직 비용으로 인식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수익을 인식하지 않은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대응 계정은 연구비 선수금이나 선수금 계정에 대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부채 중에 미지급금이나 예수금 등의 경우에는 아직 비용을 처리하거나 자산 취득이 반영이 되어 있지만 실제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관 내부에 현금성 자산으로 유보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금의 원천과 대응 계정 과목들을 분리해서 표시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재원과 대응 계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있어서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입니다. 기업회계를 기준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구입한 자금의 출처에 따라서 외부 타인에게 조달한 부채와 내부 회사의 주주로부터 조달한 자본으로 구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자산의 총계는 부채와 외부로부터 조달한 부채와 내부로부터 조달한 자본, 순자산 합계와 일치되도록 하는 구조죠. 이게 대자평균의 원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특정 시점에 출연연 또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사용 제약에 대한, 그러니까 출처에 따라서 부채와 순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출연연의 경우에는 이 비유동 자산과 대응되는 계정이 시설 잉여금이 되기 때문에 이 유동 자산과 대응되는 계정은 일반 부채와
준비금 및 적립금이다. 이러한 전제가 가능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출연연 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연은 다음의 회계의 특징에 의해서 유동자산에 대응되는 계정이 일반 부채와 준비금 및 적립금이다 라는 전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출연연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라서 결산 잉여가 발생이 되는 경우에 연구개발 적립금으로 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서 출연연의 단기 연구 운용 성과는 영원으로 수렴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출연연의 회계 기준은 비유동자산의 취득, 처분 및 상각 등 비유동자산의 변동사항을 시설잉여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비유동자산은 시설잉여금에 대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유동자산은 일반 부채와 준비금 및 적립금의 상대계적으로 대응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비유동자산 중에 시설잉여금에 대응되지 않는 비유동자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시설잉여금에 대응되지 않는 비유동자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이걸 추적해서 결국은 가용재원을 파악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연연은 기재부 지침이나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또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에 관련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서 자금을 운용하므로 각각의 재원은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용 용도는 결국 일반 부채 또는 준비금 및 적립금이라는 계정으로 표시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준비금 및 적립금, 일반 부채에 표시되지 않는 가용 재원이 존재한다면 이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가용재원, 즉 용도 미지정 가용재원, 순자산 가용재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2023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의 그 결산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연구원별로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가용재원, 순자산 가용재원 규모가 약 650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해당 그 재원은 별도의 사용계획이 없는 경우에 연구개발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등의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자산과 대응 계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비유동자산, 자산을 비유동자산과 유동자산으로 구분했을 때 비유동자산은 출연연의 비유동자산은 시설잉여금과 대응되도록 하는 게 원칙이죠. 이게 기본적인 전제인데 일부 비유동자산 중에 시설잉여금에 대응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특별출연잉여금, 기타 출연잉여금에 반영되어 있는 비유동자산들이 있고요. 또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반영되어 있는 퇴직급여 적립예치금이 있고 기술료 준비금을 일시적으로 활용한 대여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계정에 비유동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대응되는 계정이 다른 계정인 경우에는 항상 우리 출연연회에서는 주석 기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비유동자산과 대응되는 게 시설잉여금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에 대응되는 계정은 일반 부채 또는 준비금 및 적립금 계정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일반 부채나 준비금 및 적립금은 왜 용도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거냐? 이 부분을 보시면 일단 출연금이나 연구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들어온 돈 중에 남은 잔액은 우리가 유동부채 연구비 선수금으로 계상을 합니다. 연구비 선수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어야 돼요? 다음 연도에 해당 출연금 또는 해당 연구비로 다시 투입돼서 사용이 되거나 반납하거나 하는 구조죠. 그리고 이미 비용이 발생이 되거나 또는 자산 취득이 완료가 됐는데 지급만 지연이 되고 있는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 이건 용도가 어떻게 되죠? 차년도에 조기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들이죠. 이건 이미 원인행위는 발생이 됐고 지급 시점만 늦어졌기 때문에 이미 재원 자체가 외부에 유출될 게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또 일시적으로 자금을 예치하는 예수금 이것도 용도가 있어서 특정한 용도로 예수를 하고 있고 이건 기관의 수입으로 인식될 부분이 아니라 다시 기관에 귀속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다시 나갈 돈이죠. 그리고 각종 명목으로 구분관리되는 준비금이나 적립금들 이런 돈들도 재원이 정해져 있는 거죠.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우리는 통합관리준비금, 연구개발 적립금 이런 표현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료는 재원별로 수립된 예산에 맞춰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든 수입이 용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관련된 재원에 따라서 비용을 집행하고 그 어떤 재원에서 비용을 집행했느냐에 따라서 원가의 구분도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성격의 비용을 집행을 해도 연구비에서 직접 집행하면 연구사업 직접 원가로 들어가게 되고요. 기술료 준비금에서 연구개발 재투자를 하게 되면 기술료 사용 경비가 되고요. 기술지원 사업에서 연구개발 재투자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기술지원 사용 경비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타 목적 사업 비용 중에 일부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수입한 재원에 따라서 집행하는 비용도 다른 구분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잔액들도 그러니까 사용하고 남은 잔액들도 어떤 재원에 사용 잔액이 남아 있는지가 명확하게 구분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럼 가용지원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일단 출연연 회계의 가장 큰 특징인 비유동자산의 대응 계정이 시설잉여금이다. 이 전제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가용지원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비유동자산 중에 시설잉여금에 대응되지 않은 계정을 먼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동자산에 대응되는 계정 중에 시설잉여금이 아닌 경우를 모두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일단 퇴직급여 충당부채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퇴직급여 적립예치금이나 종업원 장기대여금 이런 부분들이죠. 이건 거의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해당이 되는 사안들이고 그리고 기술료 준비금을 일시 활용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아니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기술료 준비금을 활용해서 대여금을 대여한다라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따라서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기타 출연 잉여금에 반영되어 있는 보증금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례들이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사례들이 존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외외적인 사례들은 시설잉여금과 관련된 주석상으로 반드시 기재되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일부 출연연구원들은 이 주석상이 모호하게 작성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아서 가용지원에 대한 산출도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시 설명드리면 가용지원을 산출할 때 우리가 비유동자산은 시설잉여금과 대응된다라고 출연연 회계의 특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유동자산은 대응되는 계정이 당연히 자산에서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밖에 없으니까 비유동자산이 시설잉여금에 대응되면 유동자산은 일반 부채와 준비금 및 적립금에 대응이 되죠. 근데 일반 부채와 준비금 및 적립금은 사용 용도를 표시하는 계정들입니다. 일반 부채, 연구비 선수금, 또는 예수금 어떤 용도로 써야 될지를 정해놓고 있는 것들이고요. 준비금들도 마찬가지. 연구지원 준비금, 연구개발 적립금, 기술료 준비금, 기술지원 준비금 다 특정한 용도로 적립되어 있거나 남아있는 잔액들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및 유동부채 준비금 및 적립금을 매칭하고 이 일반 부채 및 준비금 및 적립금에 대응되지 않는 재원이 추가로 존재한다면 그 부분은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가용지원 또는 순자산 가용지원이 되겠죠. 일단 유동자산에는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가져오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가용지원 관련돼서 조정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비유동자산에 들어가 있는 퇴직급여 적립 예치금인데 이게 비유동자산이 시설잉여금에 대응되지 않고 일반 부채인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 대응이 된다. 그러면 이쪽 가용지원 쪽에 재원으로 가산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일부 기관들은 이제 종업원 장기 대여금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용도로 제한되어 있다. 그때 이 가용지원 쪽에 추가로 가산을 시킵니다. 물론 유동자산에도 시설잉여금에 대응되는 계정이 있다. 그러면 차감을 시켜줘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시설잉여금에 반영된 유가증권인데 이게 장기성이 아니라 단기 매각 목적으로 해서 유가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됐다. 그러면 해당 계정의 유동자산에는 시설잉여금과 대응되는 계정이 있으니 그만큼 금액을 차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액들, 그 조정된 가용재원을 이제 일반 부채 및 준비금 및 일반 부채하고 준비금 및 적립금과 대응 계정을
맞춰볼 텐데 이 일반 부채나 준비금 및 적립금 계정에도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순자산 쪽 계정이긴 하지만 기본 순자산 중에 투자자산이나 이렇게 장기성으로 예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단기의 현금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본 순자산 100만원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사용 용도를 표시를 하고는 있지만 이 일반 부채나 준비금 및 적립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용도 지정 관련 부채 및 순자산 항목의 조정 항목으로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료 준비금으로 취득한 보증금이 있거나 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기술료 준비금 중에 일부가 이제 비유동자산과 대응이 되기 때문에 그 해당 금액을 차감 표시하거나 또는 이 금액들은 아까 퇴직금의 충당 부채처럼 이쪽 가용지원 조정 쪽에 가산하는 형태로 표현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가용지원 쪽에서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가용지원의 용도 지정액 쪽에서 조정을 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사항들은 결국 시설잉여금에 반영되지 않은 비유동자산에 대한 주석사항을 기반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석사항이 정확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이 가용지원 산출도 정확하게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가용재원에서 가용재원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금액과 일반 부채, 준비금 및 적립금, 그리고 뭐 기본 순자산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금액을 차감하니 1억 7,900만 원이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가용재원이다 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용재원 산출 양식은 이제 2022년과 2023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표시를 했는데 지금 1억 8,900만 원의 가용재원에서 1억 7,900만 원으로 가용재원이 1,000만 원 줄게 되죠. 이 산출 양식이 정확하게 작성이 되면 2023년도 연구운영 성과표상 단기 연구운영 성과가 아마 이 순자산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만큼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발생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 순자산 가용재원의 변동액과 단기 연구운영 성과가 일치한다면 기본적으로 가용재원 산출이 정확하게 됐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순자산 가용재원은 어떤 계정 과목에 남아있느냐? 일단 일반 부채나 준비금 및 적립금은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계정 과목이니까 그 안에 있을 수가 없겠죠. 그 안에 있으면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럼 그 외에 어떤 계정 과목이 있느냐? 대부분은 연구잉여금 또는 기타 출연잉여금, 특별출연잉여금 안에 순자산 가용재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구잉여금이 발생이 된다라는 건 회계처리상, 과거의 회계처리상 뭔가 오류사항이 누적되어 있다라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출연년 결산의 특징상 결산잉여금은 어떻게 한다? 연구개발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그러면 단기 연구운영 성과가 영원으로 수렴한다. 매년 연구운영 성과가 영원으로 수렴하는데 연구잉여금이 누적될 수가 없겠죠. 근데 연구잉여금이 누적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가용재원이 남아있다. 그 연구잉여금만큼. 왜냐하면 연구개발 적립금으로 적립해야 되는 돈을 미처 적립하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일부 기관들은 연구잉여금은 0인데 기타 출연잉여금이나 특별출연잉여금이 과도하게 계산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기타 출연잉여금이나 특별출연잉여금은 정부 외에 타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출여받은 재산들에 대해서 별도로 구분 표시될 이유가 있을 때 특별출연잉여금이나 기타 출연잉여금으로 계산을 하는데 이때 비유동자산으로만 출연을 받았다.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걸로만 출연을 받았다 하면 별도로 뭐 어떤 차이를 발생시키지 않지만 종종 이 출연금 안에 현금 재원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출연잉여금으로 뭐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그 중에 5억이 현금이었다. 근데 기타 출연잉여금을 사용을 하고 남은 돈이 한 3억 정도가 남았다. 그러면 이 기타 출연잉여금 안에 재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용도, 기타 출연잉여금의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재원이 3억이 남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금성 자산으로, 현금성 재원으로 출연을 받았다 그러면 출연잉 회계상으로는 기부금 수익으로 인식을 하고 남은 재원에 대해서 연구개발 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게 원칙일 것 같고요. 만약에
기부를 받을 때에도 특정한 용도, 어떤 뭐 연구 어떤 용도 아니면 어떤 건물을 건축하는 용도, 특정 용도로 지정된 기부금은 만 특별 출연 잉여금이나 기타 출연 잉여금으로 계산할 필요가 있을 텐데 보통 과거부터의 회계 기준상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 출연 잉여금이나 기타 출연 잉여금에 현금성 재원, 그러니까 가용 재원이 남아있는 경우가 존재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일부 연구원은 이 특별 출연 잉여금이나 기타 출연 잉여금을 너무 과다하게 계산을 한 상태에서 연구원의 어떤 단기 연구 운영 실적을 계산을 하다 보니 매년 큰 금액의 연구 운영 손실, 그러니까 단기 손실을 인식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연구 결손금, 누적된 연구 결손금이 상당한 금액이 쌓여 있는 경우가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회계기준상으로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출연연의 정관을 보시면 연구 결손금을 보전한 후에 연구개발 적립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연구원은 연구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적립금은 계속 적립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관상에 위배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회계처리상으로는 이 연금 결손금이 누적되어 있는 기관들은 출연잉여금을 통해서 결손을 보전하는, 그러니까 회계처리상 출연잉여금과 연구결손금을 상기하는 회계처리를 통해서 연구결손금을 보전, 그러니까 결손을 보전하고 이후에 연구개발 적립금을 적립하는 방향으로 회계처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출연연 가용자원에 대해서 어떤 이슈사항들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